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김신혜입니다. 저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당사자고 행정소송 진행하고 당사자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그리고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또 그것들이 현장에 변화로 기결되는 그때까지 부모로서 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로서 끝까지 활동 멈추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좀 아쉬운 면은 실은 이번 비리 유치원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가장 큰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님 3법뿐만 아니라 4법, 5법, 6법까지 학부모가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해서 참여하고 그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에 이르는 그 법안까지 마련되는 그날까지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그래서 정치하는 아빠들, 삼촌들, 이모들까지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 아닌지 싶은데요. 우리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오늘 또 마지막 토론 MC입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를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앞서서 김거성 감사관님께서 해주셨던 토론의 구구절절 정말 공감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외압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 현장을 지키고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박용진 의원실에서 이제 비서관 보좌진 실명제로 하기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건을 받아서 MBC 보도에 같이 협조해 주셨던 이시성 비서관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또 다음 재선에 이르기까지 또 여러 가지 외압과 해요가 이어질 텐데 꿋꿋하게 앞장서신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공공성 관련된 역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용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제 오늘 도전적인 제목으로 사실 넣었는데요. 박용진 3법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고 보았을 때 국민 중에 다수는 미비한 현재 현행 법제도보다도 이미 있었던 제도 안에서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않았던 담당 공무원들과 또 교육 당국과 또 여야 의원들의 무책임함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는 지금 앞선 경기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140개 지원청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을 때 전남, 울산, 세종과 같은 지역의 지원청들은 이미 거의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또 실명을 공개해 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진행했던 거는 110개 정도의 지원청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예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단독 보도로 한겨레에서 지난 주말판에 국무조정실조차 비공개했던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해당 청에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굉장히 원론적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감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뿐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격려받고 축하받아야 할 자리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새로운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살아있는 법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한유총이 강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교육당국, 비리 유치원을 키워온 파랄이 사실은 교육당국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을 진행한 이후 한 50여일이 지났던 7월 5일경에 교육부에서 7개였던가요? 관련 교육청 담당관들을 한자리에 서울 모처에 불러서 서울 보건 승무과나 또 법무공단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던 결과를 같이 공유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전혀 비공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식적으로 관련 법원에 정보를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소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이번 정권에 들어서서 그리고 또 그 전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됐던 각종 행사를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무력으로 파행시켰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누구도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이제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동들과 학부모들의 공공연한 공익이 침해된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3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것과 더불어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주시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용진 3법과 종합대책에서 미비하다고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과 또 박용진 3법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회계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법안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현장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감사 인력으로 과연 이 전수감사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의문이고요. 무엇보다 이번처럼 망신을 당한 이후에 이제 경기도의 한 사례에서는 프리랜서에게 기자 업무를 대행했던 과정에서 이제 감사가 적발되거나 지도 전공을 받았던 사례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에듀파인 도입 이후에 오히려 이런 업체나 프리랜서들이 성행할 것이라는 예견이 이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감사 인력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저는 그 답은 현장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화수 기준으로 20인 이상의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설치 의무화되어 있고 지위 자체가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통의 어린이집에 준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 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와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감사가 나온다 하면 그 전주, 전전주는 무조건 이중장부 서류를 하느라 집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만 원이었던 거 30만 원이었던 거 20만 원으로 고치고 굉장히 한글 작업 쉽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는 서류로 이중장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올 한 해 동안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간식을 먹었고 어느 정도의 교부가 지출되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많은 물론 감사관 인력 확충은 필요하고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많은 감사관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부모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위원들의 의무적인 시민감사관제 도입이 선행되어야지만 이번에 도입된 여러 가지 감사 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의 격상 관련해서는 이미 언급을 드렸고요. 또한 한 가지는 현재 유치원 알림이로 대표되고 있는 공시 시스템의 허술한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었고 또 저희가 이번에 55개소 중에 국무조정실에서 감사 적발됐던 유치원이 54개소였는데요. 일일이 유치원 알림이에 들어가서 이제 공개된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단 한 군데도 감사 적발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관련 법에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원에게 있고 바로 감사나 이제 지도점검 받았던 내용이 연동되지 않았던 데 있었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는 바로 시정 명령이 내렸을 때 1차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급식 비리와 같이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에도 공시할 의무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촘촘한 제도적 개편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2월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발표했던 어린이집 유치원 실태조사 및 관련 대책에 보면 이번에 발표된 국가회계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인사관리 시스템과 처음 학교로 도입된 것 같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번 종합대책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비하게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중심의 불법적인 어떤 기업 형태의 운영 등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가족 경영으로 중심할 때, 그러니까 중심으로 운영을 할 때 예를 들면은 평교사가 봉봉 150만 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사무직원이 1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제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한선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과 교직원의 처우와 임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이어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비롯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2017년도 7월 25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 현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유총 차원에서 거의 버스를 대절하셔서 등산복 입으신 원장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단상을 점거하시고 완전히 시승을 못하게 하셨고요. 그 현장에서 너무나 학부모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들이 서슴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워딩 그대로 어차피 워킹맘들은 아이들이 볼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정부도 워킹맘도 우리 편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종합대책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파행을 하거나 혹은 폐업을 하거나 휴원을 했을 경우에
운영 개시 명령권을 법제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이미 작년도 9월 휴원을 예고했다, 철회했다 예고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종합대책이 아니라 지난 1년여의 과정에서 이미 도입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랬더라면 이번 비리유치원 사태가 촉발되었을 때에도 휴원이나 폐원, 원화 모집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학부모들이 다시는 집단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아교육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아동인권적 차원, 유아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유아교육의 필요는 부모들의 노동의 필요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한일총 차원에서 집단 휴업과 같은 유아교육 보육 대란을 예고하고 계속해서 거래에 카드로 사용을 해왔던 것에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단 휴업이 발생했을 때 부모들이 유연하게 노동 현장에서 대응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노동 시스템에 대한 문제까지도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유아교육 보육의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자녀 돌봄의 특별 휴가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이번 정부에서 약속했던 실질적인 임금 상관없는 육아기 부모들의 단축 근로와 같은 부분을 강력하게 의무화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유아교육이 사고파는 비즈니스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95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감사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큰 문매를 맞고 교육부 중심으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물론 박용진 의원님께서 교육위 의원이시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이유는 당사자들이 또 국민들이 국민적 공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는 정부 당국의 수동적인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전수 관련해서 이제 정공개 선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사실상 만 3세에서 5세 아동들은 똑같은 국가표준 교육과정 하에서 똑같은 바우처를 이용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어디든 되는 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비리 문제는 지적이 되고 비리 규모가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만 똑같은 형태의 여러 가지 자태가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또 관련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